예. 퀴즈. 제이슨하고 뉴턴하고 챌린저로 공통점. 뭘 이야기하냐면 제이슨 누구지? 좋아요, 좋아요. 네, 성능적 보이자. 그리고 뉴턴 뭐 그거는 챌린저는 뭘까요? 또? 유인 우주선 하나가 되는 실패했죠. 예, 세 번째는 틀렸어요. 지금 가면 챌린저라는 이름이 두 개나 있어요. 아마 하나, 세 개쯤 있을 거예요. 역사상 보면. 뉴턴은 뭐 너무나 유명하겠다고 막 여러 가지 연결되는데,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서 요즘 수학자의 길을 따라서 해갖고 아테네부터해서 피타고라스, 뉴턴 쭉 가서 취재했는데 한 4-5번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에. 이거 유심 봤어요? 인터넷 신문 보는 사람들은 캐치 못해요.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외에 한 며칠 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뉴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취재했던 기자가 갔더니 뉴턴의 박물관 갔더니 오래되고 낡은 소나기에 속 들어간 도톰한 수첩, 뉴턴하고 수첩 어울리지 않을 것 같죠? 아주 그런 천재적인 수학자가 무슨 수첩을 썼을까? 그것도 대학생이 있어요. 소나기 들어가는 도톰한 수첩. 그게 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제이슨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뭘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미래전략 팀장으로 왔어요. 삼성전자의 제2인자로 했는데 뭐 시사서 있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 그분 잘 모르는데 기사 쫙 읽어보니까 뭐가 또 나오냐면 지금 아마 60대 다 돼가시는 서울대 상대 나왔대요. 서울대 상대 나오신 분인데 전자업계 그리고 그 기사에 뭐라냐면 세계 1위가 뭔지를 아는 사람. 다른 나라 CEO들이 그렇게 평을 한다. 세계 1위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랬대요. 삼성전자 부사장도 이렇게 하다가 부사장이 했을 때 첫 일생인 건 3년 내로 소리를 따라가게 돼요. 꿈만 같았던 소리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핸드폰 사업하면서 생각했는 게 노키아 따라가게 돼요. 노키아 때문에 추월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인데 그래서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그분 이력보다는 그분이 상대 나옴인데 어떻게 해서 그 전자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운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힌트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기사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그 처음에 그 삼성전자 들어갔을 때 유럽에 특파원을 갔다 하더라고요. 런던에 특파원을 갔는데 그러니까 뭐 3대 출신이니까 뭐 전자 회로, 전자 제품에 대한 스펙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저도 전자공학을 박사하게 했지만 공학도의 최종적인 그 앞부분 뭐냐면 스펙을 만들어요. 제품을 만들었을 때 마지막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우리 흔히 스펙이라고 하는데 만약 DRAM 같으면 DRAM에 가장 온갖 정리적 특성을 그게 뭐 전부 테이블로 나와요. 그거는 이제 상용화 단계에 가야만이 그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학도들은 마지막에 스펙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그게 마지막 완성품이에요.
근데 이런 전자제품, IC 회로, IC 칩의 스펙, 그 카탈로그를 하는데, 스펙을 모아놓은 카탈로그 이만합니다. 전화번호 붙게만 해요. 근데 이분이, 네. 그 스펙 나오는, 반도체 스펙 나오는 그 별난 책자를, 상대하는 사람이 그 책자를 통째로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가 비밀을 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빚을 보였다. 정면 선고하자는 거죠. 대부사들이 있었던 거 알아요. 스펙이라는 게, 공학고가 봐도 굉장히 다양한 온도 범위, 전압 범위,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그런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전기적, 물리적 특성을 적은 게 스펙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스펙만 이해를 하면, 스펙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그 제품에 대한 특징은 다 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걸 누구도 스펙을 암기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첫 번째, 조금 나오는데, 다 나오는데. 근데 이분이 스펙을 통째로 암기해요. 눈이 확 띄어요. 가장 빠른 상대 출신이 어떻게 전자회로를 알겠어요? 근데 깜들이 모르는 분야 들어갈 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길은 뭐냐면 통째로 암기해버려요. 이런 내가 지난번도 한 그런 얘기인데 박보이 씨라고 알아요? 네. 혹시 박보이라는 사람 들어본 사람 있어요? 네. 조금 이제 지금 저분이 연세가 많을 거예요. 내가 대학 1학년 때 박보이 씨가 대구에서 공개 강연을 하는 걸 갔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 했는데 하여튼 박보이 그분이 그러니까 리틀 엔젤스 알죠? 세계적인 것으로 리틀에서 그 단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 청문회, 프레이즈 청문회에 가서 공개적인 발언도 하고 네. 하여튼 뭐 다른 사람 뭐 통일교회 저 그때 강의 들었는 것 중에 기억이 나는 분은 이분이 그때 당시에 또 통일교 전체에서도 그리고 영어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의 영어는 아주 뭐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 좀 나이 든 사람 다 알 정도로 이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됐는가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6.25 때 초급 장교로 먼저 복무를 하게 됐는데 급히 통역 장교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국군청에서 급히 젊은 사병을 모아서 아마 달성공원, 대구 달성공원에서 임시 통역 장교 양성학교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삐뚤결에 차출 가는 거야. 갔는데 근데 이 박보혜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그때 차출돼 갔을 때 정확하게 A, B, C, D도 몰랐다는 거야. 알파벳도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차출돼 갔는데 그리고 자기가 석 달 코스였던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결혼한 상태야 자기가.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친정에 보내버려요. 영어를 좀 공부를 하는데 영어 교재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그냥 통째로 이 사람 만지가 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통째로 이 사람 바로 그 이야기했어요. 영어 처음 본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때 1950년대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러고 그날 이렇게 한 차트를 배우면 어떻게 했냐면 저녁에 퇴근해갖고 딱 그 독방에 들어가갖고 그 옛날에 그 성냥 알죠? 성냥. 네. 성냥 알갱이를 100개를 딱 손에 잡는 거예요. 잡고 그 책 차트 하나를 그 난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적었겠지. 밑에다가 포로다가 발음을 다 적었고, 뭐, this is book, 이렇게 적었겠지. 그렇게 해갖고, 통째로 한 번 읽으면 성경을 하나 버리고, 또 한 번 읽으면 암송을 하나 버리고요. 100번을, 태어나서 100번을, 의미를 하는 자리 보고, 그냥 배웠다고 그냥 100번을 했는데, 100번 끝나고 나면 손이, 그 성냥도 뻘건 황이 이렇게 묻어갖고, 그 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첫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첫 시험이 완전히 깜짝 맞았대. 그러니까 이게 무엇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 후부터는 교과서 완전 통째로 외우면서 그 다음부터는 또 어디에 외치가 해주면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 거의 맞죠. 그래서 석달 코스가 끝나고 나서는 영어에 대해서 가르마다 토론했고 그때가 아주 누나가 영어 진짜 몇 분도 잘할 정도로 잘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영어에 투자했어요. 나 그때 강의 아주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지름길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 대부분 사람들. 누구처럼? 최희선 이분처럼이나 갖고 이런 사람처럼. 검증, 내가 명목이 들어가는 거, 신문이 명목이 나오는 거. 자, 중요한 걸 뭐냐면, 자, 이 사람 시간 오래 걸렸어요? 시간 여기까지 볼까요? 시간 거의 3달 만에 끝냈다고 보셨어요. 3달 만에 끝나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발생했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10년을 하고도 영어, 길거리 가면 영어 하나 발음이 안 나오잖아요. 석단하고 대한민국에서 영어 잘하는 축에 들어가요. 아무도, 대한민국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좀 가장 중요한 이야기 지금 들으세요? 명확한 신뢰가 있고, 실제 예가 있고, 이것이 과연 또 극단적 상황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전화해갖고, 그 기사를, 누구 지금 찾아갖고, 밖에서 좀 올려줬어요. 한 달 전인가,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거예요. 중앙일보에 기사가 난 건데, 내가 보고 놓칠 뻔 했는데, 우리 대동대 이석봉 사장이 항상 카페 가고, 그 사람들만큼 나눠주고, 그 사람 참 그런 좋은 그 습관이 있는데, 그걸 한 5, 6년 이상 했어. 만날 때마다 내가 종종 만나는데, 자기 그동안 봤던 신문 기사들 중에, 종이 신문 기사들 좋은 거는 스캐닝을 해갖고, 그걸 이렇게 스크랩을 만들어갖고, 만날 사람마다 줘요. 그 사람. 유명해, 그 사람 습관. 근데 내가 항상 빨아갖고 넘겨보면, 참 유익한 기사야. 내가 물론 대학 본 기사인데, 그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중앙일보라는 기사인데 키워드가 있더라.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가정 행복도 안 좋고 공부도 밑바닥에 있었고 근데 지금 공부 하여튼 정규 1위도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친구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는가. 그것도 한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저런 이유가 딱 하나야. 그 친구도 그 기사에 가서 기억이 남는 게 뭐냐. 수학은 암기가 그 기사가 굉장히 참고 앞자서 오래만 죽었더라. 수학을 암기하고 수학도 암기하고 수학은 아니고 대부분 거의 다 암기하고 수학도 암기하고 그렇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수학도 이 학생이 철저히 그걸 알고 그 방식대로 노트 정리하고 통째로 암기하는 방식이고 거의 바닥 점수에서 정규 1, 2등으로 1년 만에 바뀐 걸 기사로 썼더라고요. 그 대전 그 사람은 그게 좀 특이하고 그걸 얘기해가지고. 전교 300등에서 1, 2등에서 서울대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맞아. 그게 맞지 그 기사. 굉장히 못 사는 집에 이게 무슨 몇 가지 예가 안 나. 그래서 내가
박대세 형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 해주는데 조금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네. 자, 마지막으로 챌린저. 챌린저 뭐가 있어요? 챌린저가 챌린저가 뭐냐면 우주 그 왕복선이 아니고 1872년도 출항한 영국의 해양 탐사선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서 1870년도 같으면 다산 정약용이 언제 죽었어요? 그 무렵이라고 아마 1860년쯤인가 그래. 대충 그 무렵이라고. 우리나라 어느 쪽인지 알겠죠? 추사길전이가 활동하고 있고 그런 때라고. 이때 영국 해군이 아니고 영국에서 챌린저라는 탐사선을 출항시켰어요. 여기는 해양과학자, 좀 다른 해양과학자가 해양과학이 없으니까 과학자 6명이 선사했어요. 그리고 항로를 세우기 결정했어요. 물론 다른 성격도 많고 하는데 그죠. 정부에서 돈을 내갖고 근데 3년 반, 거의 4년 동안을 전 세계 해양을 탐사해요. 하면서 바다에 그 그물로 갖고 그 물고기 잡아올려 갖고 4,700종의 새로운 물고기를 발견해요. 대단하죠. 참 이런 체계적으로 전 세계 해양을 탐사하면서 수온도 재고 염도도 측정하고 물고기도 채집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때 첫 번째 이 목적이 뭐였냐면 해저 4,000m 이하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네. 자, 중요한 건 이 탐사선이 갔다 왔어. 4년간 탐사하고 갔다 왔어. 탐사 보고서를 내는데 몇 년 걸렸냐면 19년 걸려갖고 19년간 탐사 보고서를 썼는데 몇 권을 썼느냐 하면 탐사 보고서는 50권을 썼어요. 한 번도 그 1000페이지가 해양에 관한 탐사 보고서 교과서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챌린저가 챌린저 이전에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해양에 대해 알았던 지식보다 이 한 배가 가서 4년 동안 탐사해갖고 보고서 낸 그 책에 있는 해양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았다. 대단하죠. 배 한 척이 가갖고 6명이 가고 싣고 가서 깡그리 바다에 다 쏟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챌린저호가 4년 동안 탐사해서 그 내 보고서에 적혀있는 과학적 지식이 인류가 지난 5,000년 동안 바다에 대해서 알아왔던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게 느낌 없이 이거 중요한 게 한번 보세요. 원래 지겨워요. 이 사람이 14년 동안 그 갔다 온 걸 전부 정리하고 50분에 한가한 서적으로 남겼다. 4,700여 종의 새로운 물고기를 발견하고 엄청난 거는 해수 온도도 측정하고 전체 해류 이런 거 다 조사했겠죠. 근데 우리가 그 바다에 해양학생과 나오면 그 자연사 박물관을 자주 가요.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가장 감동적인 게 뭐냐면 17세기, 18세기 이때 가까이 19세기까지 이때 탐험가들이 전 세계 세안의 탐험가들이 전 세계 그 해양이나 섬 이런 데 가고 탐험했는 그 결과를 그 적은 수첩을 보면 진짜 눈물이 나요. 근데 가장 감동적인 건 그 사람들이 그 육필로 그 탐사했던 그 기록을 그 섬세한 새로운 식물을 보면 식물을 아주 섬세하게 스케치하고 거기에다 날짜 적고 그 식물에 대한 상세한 관찰 기록 동물 같은 거 관찰 기록 강물 이런 거 그게 항상 잘 잡아보면 그 수첩이 전시되어 있어요. 내가 가장 감동받은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그 미국과 합숙하면서 그 뭔가 저기 뭐 갔는데 어디야 스탠프레이거
스테이플레거의 노엘 오브저버터리, 내가 저 15년 전에 갔을 때, 그게 뭐냐면, 노엘 오브저버터리, 노엘이 직접 그 명왕성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했던 수학적 공식, 수식을 전개하는, 거의 대한민국의 수식 전개하는 노트가 전시되어 있어요. 참 잘 손을 쓰는 게. 진짜 감동적이에요. 내가 사진 찍어 왔어요. 사진 찍어. 오늘 왜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는 하면요. 네. 봤을 때는 기록하고, 암기. 네. 인류 문화의 핵심입니다. 네. 인류 문화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파워포인트 잘 갖고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 수식 전개했던 노트. 참 잘 손을 줬어요. 굉장히 손을 줬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남아있는 공통점을 자꾸 이야기하면 바로 그죠. 창의적인 사람들, 뭔가 남긴 사람들 반드시 자기 노트를 하고 있어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그리고 그 노트가 바로 자기 분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점에 가면 창의적 노트 기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름 공대 교수가 바로 다 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세계적인 그런 네오나다빈치 노트라는 그런 이런 책이 나왔잖아요. 그런 천재들의 뒷조사를 하면서 참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노트를 하는 거예요. 기록 노트. 이 노트라는 게 이거 타이핑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다른 차원 인간이 갖고 아주 본연했던 게 있어요. 노트를 해보면. 나는 사람들 보면 노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다. 근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노트 기록 대학 때 어느 정도 했었는데, 그동안 한 1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이제 수첩을 지금 쓰는데 한 5년 넘었는데, 쓰면서 참고 나는 게 바뀌어졌어요. 항상 그전에는 노트 수첩의 비밀을 알까? 본질적. 그래서 나는 핸드폰을 안 쓰는 이유가 별로 의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트입니다. 수첩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람들 핸드폰 갖고 작은 사람 옆에서 나는 수첩을 딱 피우면서 지하철이나 고속버스 딱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오케이, 당신들 핸드폰을 끝까지 안 해보라고. 내 수첩 끝까지 안 해볼게. 누가 최종으로 멀리 가서 해볼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차원이 있다. 다른 차원이 있다. 그걸 이게 무슨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그 시간 아니냐? 요즘같이 이렇게 IT가 발달한 시기에 그걸 손으로 적는단 말이야. 이거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걸 오늘 진짜 우리 분들한테만 꼭 이야기해 주죠. 그게 이번에 지리산 갔다 온 결과, 지리산 학습 마라톤 이게 굉장히 참 어려웠어요. 그래도 계속 머릿속으로 분석해보는데 걸어다니면서 걷기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걷기하고 생각은 돼요. 근데 걷기하고 암기를 해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걸으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걸으면서 암기하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은 보통 때보다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이야기만 하면, 이 암기는, 이제부터 해보면 알지만, 암기는, 읽어도 안 되고, 암기는 그 유일하게 이 차이가 암기를 하는 방식이 쓴다, 속으로 이른다. 이거 암송이죠. 암송. 그 다음에 쓴다. 네, 쓴다 하고, 그 다음에 그린다가 있어요.
오늘 이제 비밀 이야기 해줄게요. 이게 많이 차이 나요. 이 걷는다. 그러면서 하는 거. 다른 일상생활 하면서 암기하는 거는요. 비율을 따지면 그 능률이 한 1 정도라 하면 읽는 거. 그러니까 쭉 읽어서 암기하는 거가 3 정도라면 쓴다. 뭘 써본다. 이게 한 7 정도 돼요. 그린다는 게 10 정도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네. 이 정도 차이야. 우리 이틀 동안 걸으면서 거의 한 10시간 걸으면서 엄청나게 암기에 투자를 해왔는데 잘한다. 그 10시간 정도 했지만 실제로 그 10시간 한 걸 앉아서 빨리 암송을 하든지 글로 써봤으면 3시간 만에 아니 3시간 아니라 1시간 만에 끝날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네.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쓴다 그 다음에 그린다 안 되는데 그릴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릴 수 있으면 암기가 이게 뭐냐 쓴다까지는 모르는데 그린다가 왜 중요하냐면 쓴다고 이렇게 타고 해요. 쓴다고 7 정도 읽는다 별로예요. 걷는다 별로예요. 그 다음에 혼자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거 더 별로예요. 그러니까 요거 2개를 체크해야 되는데 특히 그린다 2단계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곧장 창의력이 돼요. 많이 약해져. 네. 영어 비밀 좀 해야겠다는 그린다 단계를 가져야 돼요. 그린다 단계 되면 근데 그린다 단계는 계속 걱정 그렇게 가기보다는 쓴다고 이게 같이 경험을 해요. 내가 우리 있죠? 너무 강의 듣고 찾아보세요. MT 한번 찾아보세요. 에디슨 들어가고 구글 들어가서 에디슨 들어가고 에디슨에 관한 사진 구글 이미지로 들어가면 에디슨이 자기가 실험실에서 모to상 사고 이 정도로 완전히 연구의 행성을 모르겠잖아요. 그 기록을 남긴 에디슨의 연구 노트를 사진 찍은 게 있어요. 100권입니다. 진짜 매끄러운 연구 노트 3,000권이에요. 그게 피직스 투데이의 특별보에 그 사진이 나왔어. 내가 스케일에 있는데 그 쪼매는 요만 공간인데 다 써가가 있어. 그 전부 다 에디슨 연구 노트, 자기 직접 쓴 노트예요. 충분히 거기 있어요. 근데 제가 상처는 하여튼 서가를 가득 꾸며요. 근데 전부 다 자기가 직접 쓴 노트. 근데 그것도 내 자료를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라고 맨날 스크랩을 해놨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그걸 꼭 찾아가고 바깥에서 좀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이 학생 그 기사도 좀 찾아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최지성 이 사람 이분 스펙 통째로 암기했다는 걸 찾아가 좀 올려줬어요. 송유건 이름 생각나. 송유건? 송유건. 이거 아니야. 얘는 선생님. 근이 아니고 근. 이거? 큰. 아니 이거 아니야. 소리는 좀 이상한데. 아니 그 이름이 나도 알려진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학생 이름이. 그걸 잘하니까 타이핑해봐요. 이게 온갖 천지 중요한 정보가 막 팽팽팽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다 잡을 줄 몰라. 나는 툭하면 다 보이는데. 상근이구나. 나왔어? 그 기사 나왔어? 상근이네. 그 기사 읽어봐 빨리. 아니고 아니고. 크게. 전교 300등이던 유상근 씨가 서울대 입학하는 데에는 아버지 유공현 씨 같은 한 조력자가 됐다. 더 크게. 맞아요. 그 기사 빨리 하면. 되게 긴데요. 그 꼴찌들의 성공 역사 스토리를 담은 TV 드라마 공부의 신님 화제였다. 꼴등하는 주인공이 전교 1등을 따르는 비결 등을 점수받은 뒤 상위권 대학에 입성한 이야기다. 드라마에서 가능한 것 같은 이야기지만 현실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중앙일보 열렬한 공부가 성적 역전, 나는 1등-1에 소개한 주인공들이다. 한때 열등생이었던 그들은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우등생이 됐다. 그들의 공부 비법을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도 성적 역전을 달리할 수 있다. 유상근 씨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중학교 1학년 무렵 아버지가 힘들게 사업을 시작하고 엄마는 할머니를 간병하느라 병원에 살다 싶게했다. 고3 수험생이던 누나는 밤늦게 집에 돌아와 유씨는 혼자 집을 지키는 날이 많았다.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싫었던 유씨는 오자마자 가방을 던져 붓고 밖으로 나갔다. 많은데요. 핵심을 찾아야지. 핵심을 빨리. 그거 잘해야지. 예, 상근이는 삭발을 했다. 앞으로 친구와 놀지 않겠다고. 삭발을 했어? 예. 좋아. 가면 좋네. 전교 300등이던 상근이는 2년 뒤 전교 5등에 올랐다. 1년 뒤 서울대 영어영문학과의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아버지의 눈물 한 방울이 그에게 설문교육을 더. 핵심 키워드구나. 예, 제일 늦지. 기사를 보면 1분만에 핵심 키워드를 찾아야지. 내신을 정복하기 위해 교사의 말을 모두 노트에 받아 적는 방법을 썼다. 나 맞아. 또 유씨는 전교 300등에서 100등으로 성적을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공부에 약만 특공하면 되는 것이다. 공부 기술이나 지리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공부 시간의 차이라는 것이다. 그래. 그 밑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외국어 영역 공부의 공부 시간의 80% 이상을 단어 암기하는 데 보여드렸다. 오케이. 자, 바로 그걸 찾았어. 그 친구들 맞아. 나 그때 그 기사에 막 뭐냐면 단어 암기했어요. 그런지 이 친구 무슨 얘기냐면 영어 연구가 가면서 외국어 공부의 80%가 단어 암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 박자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새로운 문제 들어가면 학부름의 용어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네. 어떤 분야 들어가고 어렵다. 그걸 이렇게 분석해 보면 뭘로 하는지 모르면 그 용어를 익숙하지 않은 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어가 익숙하면 그 분야 일단 50%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까지 용어에 익숙해질 때까지 이 시간을 멍멍멍 끓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공부에 가장 그러면 작아요. 왜 공부에 가장 방해가 일상용어들이라죠? 이제 알겠어요? 일상용어. 자, 이거 느끼는 거 없어요? 잘 들었어요. 이것도 용어예요. 이것도 용어예요. 자, 이걸 물이라 계속하는 사람하고 엑스토라고 하는 사람하고 동일한 용어. 이거 과학 용어고 일상 용어예요. 여기 물이고 뭐 공기다, 뭐 바람이다, 별이다 이렇게 써봐요. 과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 용어 게임이요. 과학이 새로운 분야 들어가면 새로운 용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용어에 익숙해지는 가장 뭐냐 하면 기존의 용어들이에요. 말 그대로 맞잖아. 새로운 용어에 들어간다는 기존의 용어를 안 쓴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영어 공부의 80%가 영어 단어 암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암기라고 할까요? 이게 뭐 아주 학습 방법이냐 이러지만 진짜 잘 거꾸로 보는 거야. 첫 번째 그 전거가 뭐냐 하면 서양의 그 탐험, 지리산의 탐험이나 그때 그 무슨 침략하러 들어왔든지 뭐 노예 사냥을 하러 들어왔든지 막 그 광물을 타고 그 사람들이 다 추적해보고 공통점이 뭐냐면 철저히 수첩으로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한 거 기록을 합니다. 여기 미국의 스미소란 박물관을 가고 있어요. 내가 대학교 박사과정 때 스미소란 박물관을 보고 딱 처음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구나. 서양이 세계를 장악한 첫 번째 메커니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모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은다는 거예요. 집한다는 거예요. 집한다는 거예요. 뭐냐 보세요. 여러분들 대형 박물관, 그 다음에 누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스미소란 박물관. 도대체 뭐죠 이게? 다 모으는 거예요. 깡그리 모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예. 그 단계를 부실하게 하면 그 다음 들어가면 돼요.
그 단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서양 문화의 본질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엄청난 정보를 모으는 나사나 사이트에 들어가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보가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줬는데 저 마무리하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박자세가 그런 걸 제가 첫째 보고 느꼈는 그걸 우리 모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싶냐 하면 보세요. 지금 챌린저가 1870년도를 잘 보세요. 이때 우리나라 몰랐어요. 좀 생각해봤어요. 1870년 영국에서 해양 탐사선이 4년 동안 가고 6명의 과학자가 전 세계의 모든 해양을 조사를 해갖고 4,700종의 새로운 물고기를 발견하고 저까지는 오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저 더 놀라운 포인트는 뭐냐면 철저하게 기록합니다. 19년 동안 4년 동안 보고 느꼈던 걸 19년 동안 기록을 해요. 그래서 50권의 책으로 정리를 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있나요? 물론 있어.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게 했어요. 조선시대 실록,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게 했는데, 물론 우리 동양의 자유학이 참 빈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방법을 택해야 돼. 이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박문호 박사가 뭐냐 물으면 나는 50권의 수첩이라고 얘기하는데, 박문호 박사가 누구냐 물으시면 50권의 수첩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내가 공부하고 한 걸 이렇게 던까요. 더도 안 하는 결과 박문호 박사 누구냐 물으면 나는 내 스스로 봐도 50권의 수첩이에요. 됐죠? 나는 뭐 다른 표현하고 싶지 않아. 그게 내 본질이에요. 네. 만약에 내 수첩이 100권, 150권, 아마 10년 후 500권이 되면 엄청 달라졌어요. 모든 게. 가까운 사람들 눈치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많이 해봤는데 수첩의 다른 또 비밀은 뭐냐면 일반적인 노트하고는 달라요. 요즘에 이동이 많잖아요. 이동이 많을 때 수첩이에요. 그래서 아까 뉴턴 이야기, 뉴턴 또 대학 시절에 손아귀에 들어가는 도도만 수첩. 너무 학교죠, 그 기사가. 뉴턴 같은 세계적 학자도 수첩을 갖고 있어요. 대학 시절. 내가 지난 5년 사이에 가장 변한, 내 삶에서 가장 변한 게 뭐냐면 그러면 수첩을 습관했다. 그리고 그 길로 통해갖고 전문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정도로 선택하라. 4시간 동안 하루 안 보고 강의할 수 있는 거는 수첩 없으면, 수첩으로 훈련 안 받았으면, 나중에 벅찹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 강의 이후에라도 수첩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 습관하면 5년구나, 3년을 습관하면 두고두고 내한테 고맙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차원을 열어줘요, 수첩이. 이런 거는 아무리 매력해도 다른 차원을 열어주잖아. 왜? 우리는 이건 다 이용할 거예요.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위해서 읽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첩은 더 차원이 있는다면 우리 손의 진화, 적어도 3억 6천만 년 동안 제가 손의 진화하고 링크되어 있어요. 본질적인 얘기예요. 문자를 쓴다는 것은 인류가 진화하는 데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뭐냐 적어보면 문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도 우주 시대에 바뀌어지고 다른 또 상상 공간에 가도 인간이 가장 파워풀한 툴로 우주에 대해서 적응하는 가장 위대한 툴은 뭐냐면 손으로 문자를 쓴다는 거예요. 손으로 상징을 손으로 상징을 납품을 이거예요. 이게야말로 창의성의 말이 안 셈이고 영원히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를 생각했어요. 미술가들. 네. 미술가들 생각했어요. 네. 온갖 음악가들, 현악기 다루는 거 피아노 치는 사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요즘 젊은 사람, 제가 완전 나가있었지만 지하철에서 보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본적인 차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전 세계에 범람하는 것도 내한테 물으면요. 3억 8천만 원 지하철 손하고 결국에 있다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손의 접촉. 왜냐하면 우리 이 손은 가만할 수 없어요. 손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석방에 들어가서 수도하기 전에는 손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손은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스의 석상들, 그거를 옛날부터 아주 내가 미스터리 같이 생각했거든요. 그 좁은 공간에서 저 석상을 그렇게 거대한 석상을 아마 수십 년 걸려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 노예로서 엄청난 노예가 돼갖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에펠 피라미드, 중국 만리장성, 이스터섬의 석상, 그 다양한 비밀이 있어요. 그때 동원됐던 노예들이 물론 힘들었겠지만 진짜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힘들었을까? 난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 엄마들, 누나들 가정에 평을 했잖아. 뜨개질 했잖아. 왜? 손은 본질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 상태가 없어요. 사실은 손은. 그거에 핸드폰이 딱 들어가서 결부되면서부터 핸드폰이 거의 종교적 물질까지 승화됐다고 봐야죠. 지금 이거 없으면 자꾸 불안해하잖아. 그게 왜 불안해하는지 잘 보세요. 허전해서 그런 거, 이거 없으면 이게 허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야는 이쪽하고 연결돼서 무한한 자유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 딱 맞게 잡아주는 뭐가 되면 이게 핸드폰 아니라 뭐가 돼도 종교인들은 물줄을 돌리잖아요. 뭐가 되든 이게 궁합받게 돼 있어요. 그저 가는 공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 그 기사에서 그렇게 나왔어. 소나기에 들어가는 도동한 수첩. 핵심이 수첩은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는 수첩이 아닙니다. 수첩의 정립이 어떻게 하냐면 크면 안 돼요.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3억 6천만 년 동안 진화되는 거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이렇게 근본적이냐. 소나기에 들어가죠.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차에 오면서 얘기했는데 여덟 번째 거는 내가 이걸 우리 진짜 오늘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면서 정리를 아까 이렇게 정리를 A4 용지를 지금 하면 한 면이 8개잖아. 이 16개잖아. 이거 다 적으면 몇 시간 걸릴까요? 이거 수용하는 게 무서워. 오늘 확실한 영업 비밀. 아유. 이거 오면서 적는 거야. 이거 몇 시간 걸린 것 같아요? 4시간. 풀로 4시간 걸려요. 집중력 4시간. 그래서 어디 가든지 A4 용지 하나만 생각하고 됐죠? 다 필요 없어요. 수첩하고 A4 용지 하나는 공부 효율이 가장 탁월해요. 책 들고 다니는 거는 옛날에 됐어요. 이제 내가 책 들고 다니는 거 봤나요? 책 안 들고 다녀요. 책 안 들고 다니는 지 벌써 5년 됐어요. 이거 내가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작가 누구야? 저 카레이버에 했던 누구야? 김문. 아니 그 말고 김탁한. 김탁한 이 소설 이분이 강의하는 걸 뭐 내가 강의할 때 그 얘기 나와요. 자기는 새로운 소설을 주제를 잡으면 서점에 나왔고 그 주제에 관한 책 100권을 산대요. 100권 정도 사갖고 그걸 한 몇 년에서 쫙 읽는데요. 읽고 그 읽은 모든 걸 수치로 적는다. 그 적는 가능성의 포인트는 그까지 누구나 하는 사람들 많아요. 수치로 적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말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적격 소설 쓸 때는 그 100권의 책을 보지 않는다는 따로 읽어버리고 였고 자기가 적는 그 수첩 그 수첩을 다시 들어가는 그 수첩을 들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처음에 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좀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저 그리죠. 그리 않잖아요. 그리죠.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2, 3포인트
수첩하고 이게 정말 딱 맞아요. 복잡한 사람들이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예, 이중으로 더 한 번 더 내가 뭘 힘을 써갖고 찾아내면 안 해요, 사람. 무시 못하게 되죠. 수첩 딱 요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거, 언제든지 과수 한장 A4용지 깨끗한 반장 딱 해갖고 8번 적어. 그러면 요게 몇 개 나와서 16개 사각형이 나와요. 요 사각형 하나에, 자, 그래서 하나의 그림 그리면서 생각할 때, 요 하나의 그림이 30분씩 들어가요. 어떤 그림을 쫙 그려보면. 그럼 이거 하나면 전체 한 한물 보낼 수 있어요. 가장 차이. 놀라워요. 너 이거 지금 습관화 되는 지 벌써 이것도 한 3년이 됐어요. 습관화. 간단해야 돼요. 간단하고 행기해야 돼요. 언제든지. 어디 가도 뭐 추첨하고 A4용지 한 장만 딱 있으면 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 하루가 내가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보낸 그 하루보다 이펙트가 그 1.5를 보고 2배 이상이 돼요. 언제 공부가 안 되느냐면 공부 안 되는 걸 설명드릴게요. 자, 커피 가는데, 자, 어제 뭐 출장을 가는데 커피 가는데 내가 잠깐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이 책을 보고 있었는데 이 책 내용을 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론을 내가 잘 모른다고 책을 들고 가잖아. 그러다가 가방을 내면서 서버에 맨날 그랬어요. 저거 한 7, 8년 전에는. 이 책도 였고, 저 책도 였고, 가방 들고 가잖아. 이만한 책, 내 복잡한 지하철에서 보나요? 거기 본다 해도 지금 고속버스에서 책을 펴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집중이 안 돼요. 예. 그게 집중을 따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차 타고 왔을 때 책을 들고 가면 볼 확률이 10%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내용을 보고 있으면 10분 내에 또 조합되어 있어요. 대부분 조합이 안 돼요. 근데 이건 파워예요. 이건 글이 있다면 글이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법칙이 가난해져야 돼요.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적어야 적어야 집중해요. 내가 좀 집중됐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너무 풀려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이 책을 들고 봤어. 그대로 읽어야 내가 이해될 것 같은데 해갖고 그 무거운 책을 들고 오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이유는 다른 문제는 불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수첩하고 암기의 비밀을 내냐면 편해야 돼요. 그래서 난 수첩 고를 때 매 펜이 딱 고른 게 있어요. 영지수첩 이거 나오면 벌써 지금 4, 5년째 딱 나오면 첫날 이거 언제 나오잖아요. 영지수첩이 딱 나오면 정해져 있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난 여기 진짜 이 수첩 시리즈가 얘가 있는데 내가 이 습관화 들으면서 많은 실패를 해봐가 하는데 첫 번째 수첩은 종이질이 되게 좋아요. 근데 수첩의 비밀은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촉감입니다. 촉감. 사이즈가 딱 들어와야 돼요. 여기 좀 크면 안 돼요. 놀랍게도 내가 여기다 큰 수첩도 시도를 해봤는데 습관 안 돼요. 놀라워. 내가 까다로워 쓰는 게 아니야. 이게 조금만 더 커도 들고 다니다 보면 무의식상에서 이걸 접근을 못하게 돼요. 근데 이 수첩은 내가 촉감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다 만져봐야 돼. 이거는 비쌉니다. 거의 한 6,000원, 5,000원 해요. 이 촉감이, 예, 그 다음, 조금, 막 기름이 맑고 따위 묻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해갖고, 내가 들어다니는 마이크 쪽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또 넘어가는 게,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닦으면 금방. 만질. 저 빨리 이거, 그 다음에, 자면 어떻게 하면, 자는 시간을 딱 정해지는 게 어떻게 자느냐면, 침대에서 이 수첩을 보는 거예요. 침대에서 옛날에 내 꿈이만 하면 침대에 누워갖고도 책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들고 힘들잖아. 이렇게 해갖고 보다가 자는 게 꿈이었는데 그걸 설치하려고 더 힘들어갖고 포기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야. 저보고 선반까지 해달라 했었어요. 이게 정답. 침대요. 침대 앉아서 침대 누워서 딱 보기에 힘이 하나도 안 나요. 인간 신호죠. 이게 조금 더 무거워
그러다가 이걸 한 15분, 20분 쭉 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수첩을 탁 놓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불 닦고 가는 거야. 정말 자연적인 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한 수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박문호가 누구 50분의 수첩이라고 해요. 내가 참 우리 아까서 같이 하는 분들 오랫동안 배우다 보면 얘는 좀 이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영업 비밀 알고 자, 이런 거 하고서요. 선생님하고 자, 글 쓴다 하고 그린다 하고 차이점을 내가 이제 작년부터 면밀히 보고 있는데, 자, 여기 글자가 거의 없잖아요. 다 그래요. 다 그립니다. 비어. 글로, 자, 이거 글로 다 주는데, 글로 적을 때도 뭐 서술식이 아니요. 자, 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창의적 상태로 성화될 수 있느냐면요. 저 방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뭘 확인했냐면, 역사 지질 쭉 적잖아요. 나는 뭐에 적으면 이 문장으로 표현하면 별 힘이 없어요. 그걸 내용이 쫙 있더라고. 이게 금방 도표가 돼요. 세 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남조, 플랑크톤 하면, 내가 어떤 데 되면, 미토콘드리아 같은 내 수첩에는 미토콘드리아 다 안 적어요. 미토라고 적어요. 내가 하는 내 약자를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내 약자를 많이 쓰게 되면 굉장히 친화적으로 돼요. 그래서 자, 그림은 먼저 하면 그림은 서술식 정보를 압축을 해줘. 압축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대비를 시켜줘요. 그림이 위대한 건 뭐냐면요, 다른 그림하고 그걸 대비를 시켜줘요. 문장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그리는 다른 그림하고 대비가 되면서 정보가 입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내가 공부 다투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공부해서 이 수첩 얘기죠. 뉴턴도 대학 시절부터 손아귀에 들어오는 도톰한 수첩. 그 다음에 수첩만 갖고는 쓸 수가 없잖아요. 집가 잘 그랬어요.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쓰는 수첩이 물론 적기를 하는데 수첩을 수습 타는 걸 적잖아요. 적는데 대부분 사람들 수첩을 대충 적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가지 내가 또 되게 중요한 방법론이 있어요. 뭐냐면 의식화라는 거예요. 의식화. 이 앞부분은요, 잘 들었어요. 의식화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전 세계 문화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새로운 생활 양태나 새로운 뭐가 일어나면 의식화를 해요. 종교입니다. 종교 의식화. 종교를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수첩을 쓸 때 수첩에 쓰는 행위 자체를 의식화, 의례화. 의례. 이게 뭐하고 하냐면 불교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밀교 쪽에서 괴범이라는 말 써요. 악합괴범이라는 말 들어봤죠? 괴범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행위를 의식화 순서를 적는 거예요. 어떤 제사 지낼 때 의식의 단계를 적는 거예요. 의례화에는 포맷이요. 말 그대로 스펙이 어떤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첩을 쓸 때 아무리 쓰기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수첩 쓰는 건 법칙이 있어요. 설명하면 여기 놀랄 정도로 많은 법칙이 있어요. 이거 다 법칙화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야 돼요. 지금 저 설명 보면 여기 보면 달력도 그런데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수첩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여기 지금 썼는데 내가 또 수첩을 보면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몇 장을 다시 옮겨요. 그 다음에 이 수첩에는 내 수첩 50권에는 어떤 수첩도 전화번호 적혀있는 수첩이 있어요. 어떤 것도 적지 않아요.
그거 저 혼용하니까 수첩가 안 되는 거야. 난 단지 내가 공부했는 가득 사실만 적어. 책에서 공부만 적어. 그럼 이 한 수첩에 다른 뭐 지질하게 하는 수첩 같은 건 여기다가 물리가 다른 거 섞지 않아. 아주 구분해. 구분하고 여기다가 뭐 내 커피 나중에 하나 뭐 적고 싶으면 마치 뭐 전화번호 이메일 번호 적고 싶잖아. 적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의식화되지만 뭐냐 이건 종교적 성스러운 물질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돼요. 종교적 성스러운 물질까지 선호가 될 수가 있어요. 창의적 내면의 수첩이 된다면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항상 품에 안아야 돼요. 손에 잠시도 떠나면 도전해야 돼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 5년 지나면 수첩이. 그러니까 좀 중요하죠. 그러면 창의적 내면의 수첩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이 비밀은 뭐냐면 그리는. 근데 그림 그리기에 위대합니다. 지나가고 보면 몸속 시험을 그리는. 끊임없이 그리는. 내가 오늘 배운 게 이거 배달해서 2시간 안 좋고 2시간 했는데 2시간 반 했는데 요 A4 용지 한 면밖에 못 차. 뒷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요게 보통 하면 요렇게 채우면 2시간 반, 3시간까지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공부의 밀도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밀도의 1배 반, 2배나 돼요. 나 이 비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건 놀라워요. 1년에 내가 이렇게 쓰는 건 돼도 거의 뭐 100장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제 뭐 아무리 급히 어디 가면 해도 이걸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한 장 떼내야 돼요. 또 멀리 가면 2장. 1박 2일 하면 한 4장 갖고 하면 나는 뭐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여거에 실제로 브레인 예면에서 이걸 쓰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링크하는 현상들은 대단해요. 참으로 링크가 다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한 행위를 드러내보내야 돼요. 왜 우리가 지리산에 가갖고 그렇게 많이 암기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했는 걸 시각화나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브레인은 내가 한 행위를 바깥으로 외현적으로 드러냈을 때, 내 이쪽이 동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요. 자, 마무리하면서,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임이 55차 천문우주 내각 모임이 뭘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미국 가서 여러 동안 보고 듣고 공부했던 걸 지금 계속 정리하는 과정이고, 기록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천일조가 4년 나가고 4,700종의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 기록. 자, 마지막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집요한가 이쪽 사람들이 19년 동안을 4년 동안 항의했는 걸 19년 동안 정리를 해갖고 50권에 1000페이지 넘는 책 50권으로 정리합니다. 그 결과 지난 5,000년 동안 인류가 해양의 바다에 대해서 알았던 모든 지식보다 이 4년간의 탐사 기록 보고서가 갖고 있는 정보량이 해양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해외 학습 탐사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보고 들은 걸 기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했습니다.